짤까닥 짤까닥.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에 아이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빈병 하나, 고무신 한 짝, 할머니가 모아둔 머리카락 한 뭉치까지. 돈 한 푼 없어도 달콤함을 살 수 있었던 시절, 엿장수는 가난한 골목의 가장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하루 종일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리어카를 끌어야 하는 한 사람의 고된 삶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김씨는 사흘 동안 정성껏 고아 만든 엿판을 리어카에 조심스럽게 올려 실었습니다. 밤새 만들어둔 엿은 하얀색으로 잘 굳어 있었습니다. 찹쌀과 엿기름으로 밤낮을 삭히고 또 하루를 고아낸 후 식히고 잡아당겨 팔기 좋게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삭히는 동안에는 온기가 식지 않도록 이불로 덮어두고 고아내는 동안에는 쉴 새 없이 나무 주걱으로 저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눌어붙어 한솥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잘 팔리려나. 김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잡이에 감긴 헝겊이 손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이들 학용품 값이 또 올랐다던데. 알았소. 오늘 장사 잘 되면 공책이라도 사올 테니 걱정 말고. 아내의 말에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록금과 학용품 등 엿을 팔아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배불리 먹이고 학교나 실컷 보냈으면. 김씨는 작은 한숨과 함께 방문을 닫았습니다. 김씨의 하루는 언제나 언덕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리어카는 무거웠지만 이 무게가 오늘 하루의 희망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땀은 이미 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엿판을 실은 리어카는 빈 리어카보다 2배는 무거웠고 언덕길을 오를 때면 온 힘을 다해 밀어야 했습니다. 짤까닥, 짤까닥. 엿가위 소리가 골목 안쪽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리듬을 타듯 김씨는 일정한 박자로 가위를 쳤습니다. 엿 사려무나. 좋은 엿이요. 달고 맛있는 엿. 김씨의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10년을 이 일을 해오며 터득한 골목 끝까지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멀리서 엿가위 소리가 들리자 한 아이가 마루 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투성이가 되어 끄집어낸 것은 빈 소주병 2개. 엄마, 나 엿 사 먹어도 돼요? 그래, 빨리 다녀와라. 동생 것도 바꿔와. 곧 골목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양철 조각을, 어떤 아이는 고무신 한 짝을, 또 어떤 아이는 비료포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에 이끌려 나온 아이는 머리카락 뭉치를 들고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큰 거죠? 크게 주세요. 야, 내가 먼저 왔어. 아저씨, 저 어제도 왔는데 기억하시죠?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서 김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만하면 되겠나? 와, 크다. 김씨는 엿글을 엿판 위에 얹고 엿가위로 힘껏 쳤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엿 한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빈병 2개를 가져온 아이에게는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엿을, 양철 조각을 가져온 아이에게는 조금 더 큰 조각을 건넸습니다. 비료포대를 가져온 아이에게는 손바닥만 한 엿 조각을 떼어 주었습니다. 엿장수 마음이야. 김씨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기대였습니다. 어느 날은 후하게, 어느 날은 조금 적게. 하지만 빈손으로 온 아이를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자, 다 받았으면 조심해서 먹고 뛰어다니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엿을 받아들고 흩어지자 김씨는 받은 고물들을 리어카 뒤편의 자루에 담습니다. 병은 병끼리, 쇠붙이는 쇠붙이끼리. 이렇게 분류해 두어야 나중에 고물상에 팔 때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김씨는 4번째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김씨는 다시 엿가위를 들었습니다. 짤까닥, 짤까닥. 엿 사려무나. 그때 엿판 옆에 서 있는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그저 엿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끝에 맺힌 콧물도 닦지 않은 채 해진 옷에 낡은 고무신을 신은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엿을 받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이
김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집은 아버지가 일용직 일도 구하지 못해 하루 한 끼도 거르는 날이 많다는 것을. 집에 내놓을 고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야, 이리 와봐라. 김 씨는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다음엔 뭐라도 하나 가져오너라. 빈 병이라도 종이 조각이라도.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엿을 받아든 작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천천히 먹어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도 그리고 자기 자식도 모두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배고픈 시대를. 한참을 더 돌았을 때 급한 생리현상이 찾아왔습니다. 야들아, 아저씨 잠깐만 다녀올게. 엿 건드리지 마라. 주변 아이들에게 소리치고는 골목 뒤편 공터로 향했습니다. 당시 골목에는 변소가 집집마다 있는 것도 아니었고 급할 때는 공터나 뒷산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골목에는 언제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에휴, 배고픈 놈이 어디 한둘인가. 김 씨는 옆판의 한쪽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뭐라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어디 한둘이었습니까? 자기 자식들도 엿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남의 아이를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 조각이면 다행이지. 김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한 아주머니가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예,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애가 아까 가져간 거. 그게 우리 집에서 쓰는 노수저였어요. 우리 집엔 수저가 그것밖에 없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김 씨는 리어카에 실어둔 고물 자루를 뒤적였습니다. 쇠붙이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 노수저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아주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품속에서 구겨진 1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아니, 아주머니.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우리 애가 잘못한 건데 어떡해. 받으세요. 김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습니다. 거절하면 아주머니가 더 미안해할 것 같았습니다. 애들이 그렇죠 뭐.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앞으로 조심하라고 하세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 애한테 단단히 일러두겠습니다. 아주머니는 노수저를 꼭 쥐고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급히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손안의 1원짜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돈이면 우리 집 애들 공책은 사줄 수 있겠구만. 작은 위안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오후의 힘든 길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김 씨는 마지막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목은 쉬어 있었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힘을 내어 엿가위를 쳤습니다. 짤까닥. 엿 사려무나. 이번엔 아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빨랫감을 들고 나온 아주머니, 담배를 물고 나온 아저씨들도 옆판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좀 들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엿장수는 여러 동네를 다니며 이곳저곳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글쎄요, 저번에 종로 쪽 가니까 베트남의 군인들이 더 간다고 하던데요. 아이고, 우리 큰애가 내년에 군대 가는데. 걱정이네요. 그나저나 쌀값이 또 올랐다던데 보리쌀이라도 구하기 힘들겠어요. 맞아요. 작년보다 또 올랐어요. 보리쌀 한 말에 100원이 넘던데. 세상에,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골목은 잠시 작은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빈병 몇 개와 헌 신발을 내놓으며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웃의 안부를, 서로의 근심을 나누었습니다. 아저씨, 이거면 얼마나 됩니까? 시멘트 부대요. 이거 요새 귀한 물건인데. 이만큼 드리죠. 김 씨는 평소보다 큰 엿 조각을 떼어주었습니다. 시멘트 부대는 고물상에서 좋은 값을 쳐주는 물건이었습니다. 우리 영식이 학교에서 1등했다며. 이거 먹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한 할머니는 며칠간 모아둔 머리카락 뭉치를 내밀며
받은 엿을 손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손주 장하다. 돈은 없어도 사랑은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손주에게 무언가 쥐어주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김씨, 요새 장사는 좀 어때요? 글쎄요. 작년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한데 먹고 살기는 여전히 빠듯하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요.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나아지겠죠. 그럼요. 우리 애들 세대는 우리보다는 좀 나아야 할 텐데. 해가 완전히 지기 전 마지막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수고하세요, 김씨.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하루가 저물 무렵 김씨의 옆판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리어카에는 빈병, 고철, 종이, 고무신, 비료포대, 시멘트 부대, 머리카락 뭉치까지 온갖 고물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김씨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익숙한 고물상 앞에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이미 어둑해진 거리에 고물상 앞 전구 하나가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네, 김씨. 고물상 주인 박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게 얼마나 될까요? 어디 보자. 박씨는 고물을 하나씩 꺼내 분류했습니다. 병은 병대로, 쇠붙이는 쇠붙이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병이 제일 많네. 시멘트 부대도 몇 장 되고. 오늘은 쓸만한 게 좀 됐어. 박씨는 저울에 고물을 달아보며 계산했습니다. 오늘은 200원 정도 되겠는데. 200원이요? 오늘 좀 잘 됐네요. 시멘트 부대 덕분이야. 요새 이거 귀하거든. 200원. 쌀 5대는 사고도 조금 남을 돈이었습니다. 오늘은 제법 짭짤한 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씨.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빈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여보, 오늘 좀 잘 됐소. 200원이요. 어머, 정말요? 그럼 쌀도 사고 애들 공책도 살 수 있겠네요. 아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애들 잘 있었소? 네, 아버지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방금 잤어요. 김씨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엿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곡물을 불리고 고두밥을 찌고 엿기름과 섞어 밤새 삭히고 또 온종일 고아내야 했습니다. 다음은 또 어느 골목을 돌까? 동대문 쪽이 좀 괜찮다던데요. 그래, 거기로 가볼까? 하지만 그것이 김씨의 삶이었습니다. 힘들어도 고되어도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골목마다 구멍가게가 생겨나고 아이들은 동전을 쥐고 공장에서 만든 사탕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1원짜리 동전 하나면 막대 사탕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고물을 모아 엿과 바꾸던 풍경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고물상들은 직접 트럭을 몰고 다니며 고물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엿장수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며 엿장수는 골목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김씨도 결국 리어카를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엿장사는 더 이상 안 돼. 김씨는 공사판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리어카보다 더 무거운 것을 날라야 했지만 그래도 일당은 엿장사보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엿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엿은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 곁에 남았습니다. 지역 축제나 행사장에서 꽹과리와 징을 치며 흥겹게 노래하는 품바 공연이 시작되면 그 옆에는 어김없이 엿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이 어이 좋다. 엿 사려무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재담을 늘어놓던 품바 예인들은 공연이 끝나면 엿을 팔았습니다. 더 이상 고물과 바꾸지는 않았지만 엿가위로 짤까닥 소리를 내며 엿을 자르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특히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엿을 사들었습니다. 아, 이 소리. 옛날 생각나네. 우리 어릴 적엔 고물 주고 바꿔 먹었는데. 엿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그들은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배고팠지만 골목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시절로. 짤까닥 짤까닥. 그 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지던 시절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엿 한 조각에 담겼던 것은
단순한 답만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나누었던 작은 온기, 빈손으로 왔어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마음, 집에는 가난해서 신문도 라디오도 없던 시절, 골목을 이어주던 소식과 위로. 그것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던 시대의 기록이었습니다. 지금 그 시절의 역가위 소리를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박물관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역가위와 옆판이 그 시절을 증언할 뿐입니다. 하지만 품바 공연장에서 들려오는 역가위 소리는 그 시절의 온기를 조금이나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가위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 속에 담겼던 삶의 온기입니다. 리어카를 끌며 언덕을 오르던 땀, 고물 하나하나를 정성껏 분류하던 손길, 그리고 배고픈 아이에게 건넸던 엿 한 조각의 따뜻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1960년대 엿장수의 진짜 모습입니다.